자, 이제 5초 남았습니다. 3, 네. 2, 1. 네, 발사 버튼이 눌러졌고요. 네,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우주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와, 저 불꽃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떨립니다. 네, 힘차게 날아올랐고요. 미국의 스페이스X가 만든 팔컨 9 로켓에 실려서 우리의 다누리가 우주를 향해서 날아오르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최초의 대한민국 달 탐사가 성공적이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다누리 네, 발사가 됐고요. 발사한 지 이제 38초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달 궤도까지 가는 데는 이제 4개월여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예, 지금 다누리는 펠컨 9에 실려서 가고 있고요. 어디에서 펠컨 9하고 분리가 되는 겁니까? 펠컨 9과 분리가 되는 건 40분 정도 뒤입니다. 예. 그렇군요. 다누리가 40분 정도 뒤에 펠컨 9의 2단 엔진과 분리가 되면서 예. 이제 달로 가는 긴 여정, 4개월 보름 정도의 긴 여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일단 우주로 발사가 됐습니다. 네.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제 1단 분리하고 2단 분리하고 2단이 재점화해서 이제 그 궤도선을 달 전이 궤도라는 데까지 보내주면은 예. 거기서부터는 이제 이 다누리호가 지상과 교신을 하면서 그 궤도를 운행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걸 우리가 BTS 궤도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탄도 달 전이 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궤도를 따라서 이제 4.5개월 정도 4개월 반 정도를 이제 가게 되죠. 네, 지금 발사체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도 조금 전에 보셨고요. 이제 임무 궤도에 올라서면 약 1년 동안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오전 8시 8분에 발사된 한국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다누리는 앞으로 넉 달 이상 우주를 비행해서 오는 12월 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신된 정보를 분석한 뒤 오늘 오후 2시쯤 다누리의 상태와 비행 궤적 등을 공식 발표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애초 9시 10분에 다누리 첫 교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였는데 발표가 좀 늦어져서 다들 긴장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첫 교신 결과 발표가 30분 늦어져서 다들 긴장했지만 결국 첫 교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기부는 다누리가 호주 캔버라에 있는 안테나와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는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오늘 오전 8시 8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발사 39분 만에 펠컨 9에서 분리됐습니다. 예상대로라면 44분 뒤에는 달 전이 궤적에 진입했고 이후 태양 전지판을 펼쳤습니다. 그런 뒤 9시 8분 교신에 성공한 겁니다. 첫 교신의 의미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상하고 컨택이 돼야 위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가 복구를 열차를 할 수 있으니까요. 최악의 경우라도. 그래서 아마 그 순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후로 한 2시간 또는 3시간 있다 보면 저희가 BLT라고 하는 탄도형 전이 궤적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다른 저희 이제 BLT의 시작점에 대한 어떤 평가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정부가 잠시 뒤 오후 2시에는 전이 궤적 진입 여부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구에서 달까지 직선 거리는 38만 킬로미터로 사흘에서 닷새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누리는 달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향했다가 지구 쪽으로 방향을 트는 궤적을 선택했습니다. 멀리 돌아서 넉 달 반 동안 600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겁니다. 오후 2시 발표에서는 다누리가 이 탄도형 전이 궤적에 제대로 들어섰는지 여부를 발표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태양과 지구 중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연료를 아껴서 달 궤도에서 임무 수행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누리 중량이 애초 계획보다 무거워져서 미국의 협력으로 계획됐습니다. 다누리는 12월 16일 달 궤도에 12월 31일에 달 고도 100km 임무 궤도에 진입한 뒤에 내년 2월부터 1년간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세계 최초로 달 표면 전체의 평광 지도를 작성하고 무엇보다 우주 인터넷 통신, 그러니까 행성 간 인터넷 기술을 처음 시험합니다. 누리호에 탑재된 나사의 카메라는
2025년 미국의 달 착륙선이 착륙할 곳을 찾고 물도 탐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첫 심우주 탐사 프로그램인 다누리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으로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홍보담당관 이기선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 전위궤 진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1차관 브리핑이 됐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성훈 우주연구소장도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발표 후에는 기자님들과 질의 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누리 정상 발사 후 달 전위궤 진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1차관께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태석입니다.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전 8시 8분 48초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 X사의 펠컨 9 발사체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발사되었습니다. 다누리는 60여 분이 지난 오전 8시 48분경 발사체와 정상적으로 분리되었으며 달을 향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분리 시의 속도는 초속 약 10.15km였으며 분리 고도는 약 703km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은 발사 92분 후인 오전 9시 40분경 호주 캔버라에 위치하고 있는 나사의 심우주 안테나를 통해서 다누리와 교신하여 위성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수신하였습니다. 수신된 위성 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누리 위에 태양 전지판이 제대로 펼쳐져서 전력 생산을 시작하였고 또 탑재 컴퓨터를 포함한 장치들과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장치의 온도도 표준 범위 내에 위치하는 등 다누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누리는 탄도형 달 전위 궤도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되며 달 궤도에 근접할 때까지 최대 9번의 추력기 작동을 통한 방향 조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동은 이틀 후인 8월 7일 오전 10시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다누리는 태양 방면으로 지구와 태양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향해 이동하다가 9월 2일경 초속 0.17km의 속도에서 추력기를 작동하여 지구 방면으로 방향을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후 다누리는 12월 중순 달에 근접하며 12월 말경에는 달 상공 100km의 원 궤도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경우 내년 1월부터 6개의 탑재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누리의 임무 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잔여 연료량 등 상황에 따라 임무 연장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다누리의 성공까지는 많은 여정이 남아있지만 오늘 달을 향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그동안 땀 흘려온 연구진 또 산업계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자로 지정된 기자님은 소속 언론 사명과 성명을 밝히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피브리핑을 통해 참여하시는 기자님들의 질문은 사회자가 전달받아 대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질문드립니다. 네, 이경택 기자님. 뉴스핀 이경택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초반에 달 타면서 다누리의 교신이 원래 9시 10분으로 예상했다가
30분 정도 늦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유를 좀 정확한 이유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세계 최초로 달 궤도에서 지구하고 우주 인터넷 통신 시험을 수행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달 궤도에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우주 인터넷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 좀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투입이 됐고 그래서 향후에 그 달과 우리가 지구와의 인터넷 그리고 그 수요 그리고 달 현지에서의 수요 이런 부분들이 부가가치가 커질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현실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라든지 효과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이 다누리와 교신을 호주 이제 캔버라에 있는 나사 심우주 안테나를 통해서 했는데 거기하고 우리나라 쪽하고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딜레이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시간이 좀 늦어졌다라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주 인터넷의 경제적 효과까지는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주에서의 이런 명령 전달이라든지 파일이 끊김없이 전달해오는 이런 프로토콜을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거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나중에 다양한 방면을 이용할 수 있을까에 따라서 경제적 효과는 나중에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번에는 어쨌든 성공적으로 거기 우주 인터넷 실증 시험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좀 중점을 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다시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저 동아스에서 고정입니다. 그 다누리 프로젝트의 성공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성공 기준을 전에 누리와는 달리 뭐 정확하게 일정은 안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미션들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달 궤도에 진입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다음에 거기에 6개의 현재 탑재체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그걸 통해서 탐사까지 이루어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당초 예정했던 그런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인환 기자님. 네, 머니투데이 김인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누리 자체가 이제 4.5개월 동안 이제 항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다누리가 앞으로 어떤 주요 고비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최대 9번의 추력기 작동 방향 조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남은 주요 고비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8월 이틀 뒤에 정상적으로 이제 처음 추력기를 통해서 방향 조정을 해서 정확하게 궤도를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되고 최대 9번이기 때문에 그중에 한 번이 될 2번 아까 이런 것처럼 9월 2일경에 태양방면으로 가다가 라그랑주 포인트 원에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후 세밀한 조정이 더 추가로 필요할지는 그 다음에가 될 것 같고 아마 그 다음에는 이제 달 궤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안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계속 중요하고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쪽이 지켜보고 관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다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의 주실 분들을 꼭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성균 기자님. 네, 뉴스원 김승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한 달 탐사가 현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과기영통부에서 예비탄성 조사 등을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이번에 다누리 경험이 향후 달 탐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지 알고 싶습니다. 네, 현재 달 착륙선은 2031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현재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누리호 이후에 발사체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일단 완수가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달 착륙선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정해진 스케줄에 가야 되고, 달 착륙선 자체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탐사선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기능을 넣고 착륙선을 하는 내용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만간 2024년 정도에는 예산이 실려서 작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 이제 첫 번째로 달 탐사를 위한 첫 번째 예정인 궤도선이 이제 발사가 됐잖아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기술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주공간, 저희가 이제 심우주공간으로 나가서 목표까지 갈 수 있는 궤도를 설계하는 이번에 기술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모든 이제 달에 가는 무인 이런 위성이라든지 탐사선들이 가는 1개월 걸리는 그 궤도를 당초에 설계했다가 연료 문제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탄도형 전위 궤도를 했잖아요. 굉장히 멀리 들어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운 궤도인데 그것도 성공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확보했고, 그건 고스란히 나중에 달 착륙선을 시도할 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경로를 따라가는 과정에 아까 주요 고비들이 있는데 그걸 관제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이번에 획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031년 달 착륙선을 하는 과정에서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심우주 통신 능력을 이번에 이제 지금 여주에 그 35m, 직경 35m 안테나도 설치를 해서 심우주 우주 통신을 이번에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탐사선하고 지구하고 해서 다 계속적인 명령을 보내고 또 자신을 제어하고 있는 이런 통신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31년 그리고 앞으로 다른 쪽의 우주 탐사에도 굉장히 그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강민호 감사합니다. 네, 이대희 강연구소입니다. 달 전이궤도 진입 성공까지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 의미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더 궁금하고요. 그리고 달 전이궤적이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도. 네, 탄도형 전이궤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하나가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간에 나가서 궤도 진입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추력기를 통한 기동, 그 다음에 라그란지 포인트 이제 거의 한 156만 킬로미터 그 정도에서 방향 전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달을 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아폴로 1969년에 아폴로 우주선이 우주인들을 태우고 갔던 3일에서 5일이 걸리는 38만 킬로미터를 직접 가는 그런 궤도가 있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지구 궤도를 타원형으로 점차 크게 돌다가 달 궤도로 진입하는, 그래서 그 궤도를 많이 씁니다. 그게 한 달 정도 걸리는 건데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했던 경우는 이제 탄도형 전이궤도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달이 아닌 이제 태양을 향해서 발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태양을 향해 가서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라그랑지 포인트 1 정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건데, 아까 속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초속 11m 정도 10km 이 속력이 라그랑지 포인트 정도에 가면 거의 속력이 제로까지는 안 되지만 0.17km 속도 정도, 굉장히 감속이 된 상태에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주 공간에서 나중에 달궤도 가고 하는 쪽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감속하는 부분과 관련돼서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궤도는 태양과 지구와 달의 중력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감속을 태양까지 가서 라그랑지 포인트 감속을 했다가 다시 지구의 중력에 따라서 끌려와서 다시 달의 궤도를 탈면서 달 궤도에 순조롭게 연료를 가장 적게 쓰면서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방법을 이번에 선택을 했고, 그래서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만 연료 효율이 25%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면 당초에 이제 한 달 걸리는 궤도를 갔을 때는 지금 678kg 이 탑재체에서는 임무 수행 기간이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로 굉장히 짧아진 게 있어서 당초에 예정됐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번 4개월 반이 걸리는 그 궤도를 택함으로써 연료를 많이 아낄 수 있어서 최소 1년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아마도 남아있는 연료량을 봐서 그 추가적인 임무기간 연장 등도 검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해서 더 질의해 주실 기자님 계신가요? 차관님 질의는 그런 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김성훈 위성연구소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잠시 올라와서. 네, 감사합니다. 이 브리핑을 통해 참여하시는 기자님이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정희영 기자입니다. 이번 단일 개발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연구소장 김성훈입니다. 우리 다누리호 설계 및 개발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국내 최초로 하는 탐사선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우리 연구진 내에서도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일 어려웠던 거는 우리가 이제 임무를 굉장히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무게를 줄이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또한 이제 이에 따라서,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달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고, 이제 대신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또 처음 해보는 거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진들이 직접 이제 해외에 나가서도 이제 배우기도 하고, 직접 연습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밤을 새면서 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서, 지금 우리 이제 이 적당한 궤도를 선택하고 임무 연장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연구소장님 질의하셨는데, 고재훈 기자님? 동호선수 그 중요 궤도 조정이 법원이 있다고 대략적으로 들었는데, 이 궤도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다시 한번 바로 잡을 수 있는 찬스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로 이제 흔히 말하는 우주미아가 된다는 이런 경우를 쓰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최악의 조건은 당연히 우주비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달까지 가는 기본 궤도를 당연히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4시간 전 세계에 있는 3개의 시무드 지상국 안테나를 이용해서, 그 중에 이제 8월 중순 이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여주의 시무드 지상국을 씁니다.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켜보면서 레인징을 하면서 우리가 위치 어디 있는지 다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이에 따라서 벗어나게 되면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조정을 하고 원래 궤도에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관제실에서 이걸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최악의 조건은 이제 당연히 없어야 될 거고, 그러나 이제 무슨 오류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시에는 당연히 또 거기에 맞게끔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맞는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저희가 항상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우리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을 믿고 계시면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기자님 또 계신가요? 이 브리핑 잠시만요. 네, 이 브리핑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아주경제 이상우 기자입니다. 케이퍼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가 적도에 가까워 발사에 이점이 있는데 현재 오홍 발사장은 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우리 차세대 발사체가 완성될 경우 발사장은 어디를 이용할 수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차세대 발사체 및 발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타장 조사를 하면서 기획연구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기술적인 거와 우리가 이제 또 정부 부처의 정책적인 그런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차세대 발사체 발사장이 어디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에는 나로우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우드 센터 같은 경우를 기본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그 적도에서 좀 멀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를 해서 발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사할 때는 아시다시피 위성은 이제 저궤도 위성이 있고 정지궤도 위성이 있고 또한 우리 이번에 이제 다누리호처럼 행성 탐사를 하는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다 상당한 수준의 그 매스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게끔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궤도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고요. 정지궤도 같은 경우가 적도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당연히 발사할 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매스를, 그러니까 탑재체 중량을 줄이든지 아니면은, 바다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 기술적인 것과 정치적인 걸 그 조율을 해가면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달 전이궤적 진입과 관련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달로 향하는 궤도 진입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원래 궤도가 있고 그 전 궤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궤도를 전이 궤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 전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날아가기만 하면 돼요. 4달 반 동안 좀 뭐 다른 그 로켓이나 이런 속도보다는 많이 늦습니다. 600만 킬로미터를 비행해야 되는데, 자, 이제 그 달로 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혜림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누리가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항우연은 다누리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된 지 40분 만인 오전 8시 48분 스페이스X사의 펠콘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오전 9시 40분경 다누리와 교신한 결과 태양 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통신도 원활하게 진행되는 등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다누리는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향해 날아갈 예정입니다. 이후 약 4개월 반 동안 거대한 리본 모양을 그리며 총 600만 킬로미터를 비행해 12월 말 달 상공 100km 지점의 원궤도에 안착할 계획입니다. 다누리는 달의 극지방을 지나는 원궤도를 따라 돌면서 탑재된 6종의 과학 장비로 달을 관찰할 예정입니다. 특히 달 그림자로 불리는 영구 음영 지형을 촬영해 얼음 등 다양한 물질의 존재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다누리는 세계 최초로 우주 인터넷 시험을 진행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홍보 영상 등을 전송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